안녕하세요. 제17회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우수 사례를 발표하게 된 경남 통영 한산초등학교 교사 손윤수입니다. 주제는 아티와 함께하는 챗GPT 기반 AI 미술 큐레이팅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구 동기와 목적. 둘째, 소프트웨어의 개요. 셋째, 소프트웨어의 내용. 넷째, 자문자답입니다. 미술과 영역에는 체험, 표현, 감상의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과 표현 영역에만 치중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보는 것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지만 잘 모르는 작가의 미술작품은 다소 어렵게 느끼거나 지루하다고 느끼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같이 한 번쯤 봤을 만한 유명한 작품에 대한 감상활동을 할 때는 아이들이 저 그거 알아요 와 같이 흥미를 보이지만 그 외에 잘 모르는 작가의 작품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현대미술 작품에는 관심이 없었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담임을 하면서 미술 시간에 한 번쯤 느끼실 점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그렸던 그림들을 선생님께 한번 검사받은 뒤에 그 그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하늘색이나 노란색의 클리어 파일에 들어간 뒤 학기 말이 끝나고 집으로 파일을 가지고 갈 때까지 다시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학생들이 자신의 그림도 감상하고 또 친구들의 그림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어플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미술 감상을 할 수 있는 어플,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미술교과서의 출판사의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어플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든 어플의 개요입니다. 첫째, 개발 언어는 C#, 개발 프로그램은 유니티입니다. 둘째, 적용 학년은 5, 6학년입니다. 어플 내 미술 감상 작품은 3학년부터 6학년의 내용을 모두 담았으나 어플 활용 및 감상 수준을 고려하여 5, 6학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운영 환경은 안드로이드며 iOS는 구동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플을 구동했을 때 학생들이 개별 학습을 가능하도록 로그인 화면을 배치하여 학생 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제작하였습니다.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였을 때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면 5개의 메인 메뉴가 있으며 메인 메뉴 바깥쪽에는 친구 관리, 챗 GPT 챗봇 기능, 음원 온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 아래는 출처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오른쪽 상단의 챗 GPT 챗봇을 클릭하면 팝업 형태로 창이 등장하고 AI 기반 챗 GPT 기능을 활용하여 어떠한 질문도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홍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홍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챗GPT가 친구에게 알려주듯이 김홍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밖에도 미술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이라도 가능하며 이 어플을 활용하는 중간중간에 챗GPT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감상하기 메뉴입니다. 메인 메뉴에서 그림 감상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미리 보기 화면으로 어떤 기능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능을 들어가면 튜토리얼이 먼저 뜹니다. 튜토리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미술 출판사 중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천재, 지학사, 동아, 비상, 금성 출판사별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미술 교과서의 감상 영역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교과서 출판사를 확인하여 작품을 선택하여 작품의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쓰는 출판사가 동아출판사고
내가 5학년이다 라고 하면 5학년에 있는 화조도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미술작품의 이미지를 클릭해서 세부 작품 감상화면을 들어올 수 있는데, 감상화면에는 작품의 작가, 제작 시기, 작품의 특징을 알 수 있고 이런 설명을 음원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화조도라는 작품은 조선시대 후기 네, 이 음원은 한글 미해득 학생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작품 감상 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챗GPT 챗봇을 통해 언제든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나만의 미술관을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를 활용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을 스킵해 보겠습니다. 나만의 미술관은 3D 공간으로 미술 시간에 그리거나 만든 학생의 작품을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여 나만의 미술관에 전시할 수 있는데, 등록한 날짜 순대로 작품이 게시되고 또 작품이 많이 게시될수록 관람객 캐릭터가 늘어납니다. 움직일 때는 왼쪽에 조이스틱을 이용하거나 또는 조이스틱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오른쪽에 랜덤 작품 이동이라는 버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작품 앞으로 가면 자세히 보기라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을 그린 날짜, 제목, 그리고 내가 적은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미술관 관리 버튼을 누르면 내가 그리거나 만든 작품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추가하면 그림이 추가되고, 추가된 그림은 제목과 날짜, 설명을 적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의 미술관을 누르면 나와 친구 추가가 되어 있는 친구의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초등학교 5학년 박정보 학생의 친구의 미술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박정보의 미술관입니다. 똑같이 친구 작품도 가까이 다가가서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미술작품 감상, 그리고 친구의 미술작품의 감상까지 감상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또 협력과 공유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기능은 학생들이 미술 수업 시간에 자신의 작품에만 관심 있고 친구의 작품에는 관심이 없었던 기존의 수업을 개선하고자 한 기능이었으며, 친구들의 미술관에 찾아가 작품을 관찰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싶어서 제작한 기능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언제든지 질문사항이 생기면 오른쪽에 챗GPT 챗봇을 활용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내 미술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AI 그림 그리기입니다. 이 AI 그리기 기능은 동료 선생님들에게 이 어플을 소개했을 때 가장 호응도가 좋았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원하는 화풍을 선택한 후에 빈칸에 원하는 그림의 모습을 자세히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르누아르 풍의 비 오는 날 걷고 있는 어린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르누아르가 그린 듯한 비 오는 날 걷고 있는 어린이를 그려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그림을 스케치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그대로 두고 화풍에서 스케치로만 변경을 하고 다시 그리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작성한 문장에 따라 챗GPT가 AI 그림을 그려주며 또 그림을 저장할 수 있게도 해놓았습니다. 똑같은 주제의 그림을 다양한 화풍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고, 이것을 통해서 미술작품이 주는 조형 요소와 원리,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 그림을 명어처럼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그림은 사진을 불러오기를 한 후 학생들이 그렸던 그림을 한 장 불러옵니다. 내 그림을 불러와서 작품의 좌우를 변경을 할 수 있고 각도도 조절할 수 있으며 또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한 그림을 자르기를 하여 잘라낸 후 왼쪽에서 변환하고 싶은 화풍으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빈치의 모나리자 풍으로 내 그림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나리자를 그린 다빈치의 그림처럼 내 그림이 변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치화로 한번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미술 스타일과 기법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고 자신의 작품과 명화를 비교하며 자신의 평가와 성장이 활용 가능하고 또 명화에 대한 심리적인 벽을 허물 수 있고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어 그리기 퀴즈입니다. 단어 그리기 퀴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퀵 드로우와 유사한 기능으로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능을 게임에 적용하여 학생의 그림을 게임 형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제시어에 맞게 흰 도화지 화면에 그림을 그리면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시어가 눈사람으로 나와서 눈사람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시어와 다른 그림을 그리거나 빅데이터에 벗어난 그림을 그리면 다시 그리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시어가 우산인데 촛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건 촛불 같아 보여 라면서 다시 그리도록 안내합니다. 60초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학생들이 게임 점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기능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거나 또는 이 어플을 처음 사용해본 친구들에게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 제작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문자답입니다. 첫째, 만들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제가 만들 때 챗GPT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AI 기술의 한계로 인해 넣지 못한 기능이 많아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학교에 직접 적용해보니 어땠나요? 기존의 학생들이 감상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어플을 사용하고 나서 스스로 감상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다른 반에 적용했을 때 다른 반 선생님들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더 추가하고 싶은 기능은 없나요? 사실 챗GPT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직접 업로드하면 AI가 그림을 인식해서 평가해주는 기능을 꼭 넣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사과를 그린 그림을 찍어서 올렸으면 챗GPT가 너가 그린 그림은 사과구나. 너가 그린 그림의 사과는 형태는 이렇고 명암은 이렇고 이제 구도는 이렇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길 원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AI 기술이 발전되면 꼭 업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넷째, 혼자 제작이 가능한가요? 총 제작 기간은요? 사실 2인 팀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대회이긴 하지만 저는 나만의 생각을 오롯하게 담고 싶기도 하고 또 정보화 연구대회가 첫 출전이기도 해서 1인 팀으로 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제작 기간은 기획, 제작, 적용을 포함해서 총 반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우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에 정보화 연구대회에 도전할 선생님들 화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